기자회견은 피해자 주식회사 파코아트 대표 오영웅의 임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자산건설 김치 대표 등 기타 임차인들은 예술인센터에 입주한 후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하철경 회장과 황희철 사무총장의 실수와 사기에 말려들어 사업장을 빼앗기며 쫓겨나 억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에 처해 있는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이에 우리는 예술인센터 임차인 피해자 모임을 발족하고 그동안 예술인센터에 입주했다가 예총 온갖 갑질과 횡포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등의 시련을 겪어왔다. 이후 우리는 이곳 예술인센터에 입주했던 상인은 물론 오피스텔 입주자 등은 이주로 하여 예총의 횡포를 더 이상 보고만 그리고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에 우리들의 일같은 현실을 바깥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는 예총 건물 건립 목적과는 다르게 문화예술 발전은 뒷전해준 채 빌딩 임대사업에 혈안이 되었고 또한 임차인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은 물론 임차인들의 진을 빼내고는 임차인이 지쳐나가게 만드는 수법으로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과 아픔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해왔다. 같은 사람들은 만천하에 공개해야지 이 양반은. 아니 시위를 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여기서 피해를 받는 건 시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뒷바닥이 다 떴는데. 그 계약금을 10억을 주라 했는데 8억을 줬어요. 2억을 나중에 줬고 계약금 10억 주라고 하는데도 좀 드물죠. 근데 그 부도직대라고 해서 해줬고 원래는 23억에 저희가 계약을 썼는데 5층에 그 이민재단은 도저히 나갈 수가 없고 그래도 자금이 딸려서 포기했고 2층, 3층, 4층, 5층을 전체를 전부 저희가 쓰기로 한 거예요. 그 계약 보증금이 15억이에요. 2, 3, 4층. 다음에 월세가 5천만 원. 부가세 별도고 2층 동초능을 비워줘야 하는데 2층 동초능이 안 나간다 해갖고 못 내보는 거예요. 근데 황희철이 우리한테 3개월 안에 내보낸다 자신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공을 아주 왕궁을 못했어요. 위원장은. 근데 그 상황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경매가 터집니다. 우리가 계약하고 한 달 만에인가 경매가 들어와요. 이 건물 전체에. 한국예총이라는 건물 전체에.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서 이건 아니다. 어디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매가 들어오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뭐 자기들이 한두 달 안에 뭐 자신있게 뭐 없앤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듣기도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걔는 일방적이에요. 내 거라 이거 내 거. 너대로 끝났으면 내 거야 그냥 이거. 그래서 지가 고소를 해 우리를. 경찰이 한번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네, 전화 와서 잠시만요.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이 관계를 계속 지속 고소학건을 하실 거냐? 네. 해야 됩니다. 했어요. 제가 분명히 전화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하고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다음날 빌려줘 버린 거예요. 가니까 파크한테 3억짜리 어음받은 당좌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자산에서 그럼 해결해 보라는 거야. 갑자기 3억을 갖고 라니까 당장 자기네 받아놓은 거 3억짜리 그때 당시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이자만 계속 받아먹었죠. 그 사람은 이제부터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자산을 들고 승계해서 운영하려면 3억을 갖고 와라. 갑자기 그 전날 해보라 확 틀리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3억을 준 거는 보증금이 그러니까 보증금인데 자기가 돈이 안 돼서 당좌를 줬어요. 당근으로 줘. 그렇죠. 지들은 깡을 해서 썼고 벌써 다른 회사에서 깡을 해서 썼어. 근데 날짜에 못 막았어요 자기가. 그래서 못 막으니까 우리가 이자를 줬어요 계속. 날짜면 이자가 법적 300만 원씩 줬어요. 300만 원씩. 받았고 3천만 원 받은 다음에 1억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한 4천만 원 정도를 더 받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주기로 사실 또 그 총장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총장이 그렇게 4천 정도를 더 내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안 됐죠. 그리고 저는 뭐 중간에 그 저희가 3천을 받으면 뭘 이렇게 써주기로 뭐 이렇게
했는데 써주고 다시는 뭐 문제 제기 안 한다 뭐 이렇게 거기 가서? 네, 근데 저는 이제 3천 받고 나서 그 나머지 4천 당신들이 이렇게 태도를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4천원에 대한 뭔가 공증을 해주던지 공증해주면 내가 써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그 키 작은 최병천 그 법무 팀장인가 실장인가 있잖아요. 그분 저를 사무실에서 못 나가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감금을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 예총과의 계약이 아니라 파코아웃하우로 계약입니다. 그거는 현재 제가 그건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우리 예총과 파코아웃 계약이 있고 파코아웃과 또 협력사의 계약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협력사와의 계약을 지금 저희한테 물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에 대한 보증금에서 그거 자체를 지금 우리는 파코 주 원천 그러니까 원상복구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중간에 이 사람들이 계약자와 다른 계약자와의 사이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빼고 줬다는 건가요? 잠시만요.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총관 관련된 사항만을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계약이 예총이 A라고 하면 B인 파코아웃이 있고 지금 B와 관계에 한뎁스가 더 들어간 걸 저한테 질문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총과 파코올 주 계약자 사이에 관계된 걸 그럼 그 돈에 대해서 공제하고 안 하고가 왜 예총에서 공제를 합니까? 협력업체가 그 파코아웃에서 계약했으면 파코아웃하고 파코아웃에서 공제를 하던 말들 해야 되지. 왜 예총에서 저거 합니까? 제가 계약서 찾을게요. 1억 원의 보증금은 예총이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파코올이 갖고 있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저는 여기 저희는 파코아웃하고 계약을 한 거지 파코아웃이 제3자와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거는 질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코아웃과 저희와 관계된 걸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한뎁스 더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제가 다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예총이 A, 만약 파코아웃이 B, 그다음 파코아웃하고 관련된 C라는 업체가 있으면 B하고 C하고의 관계는 A가 관계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주장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그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A가 갖고서 마음대로 전용했냐 이건 질문이 기자분들 보시기 전에 임대차 그러니까 보장 지킨 거를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관계가 있으니까 이상해서 임대인이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고 임차인이 황혜성 강유정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뭐죠? 파코아웃에서 계약에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관계가 없습니다. 좀 줄여서 좀. 제가 그냥 이렇게 될게요. 원본 대조필입니다, 이게. 예, 쭉 보세요. 날짜까지 해서. 그리고 직원들 계신데 그 날짜가 틀림없나 보시고 이거하고 토시 하나 틀린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제가 한 20일간을 취재를 했는데 보세요. 예, 회장 하철경. 이래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려고 입장을. 예. 여기는 저도 아는 데입니다. 잠깐만요. 그 정남진 본부장이 계세요? 네. 그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답을 너무 원하시니까 질문을 기자한테 대답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러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사실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보통의 이런 경우는 질의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답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거는요. 서면으로 받는 거는 여기서 이런저런 막말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교하게 해가지고 법에 안 걸리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취재를 오는 목적은 현장에 그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서 그러시다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걸 제가 이제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정부 쪽도 하다 보니 이게 워낙 복잡해서 저희도 하면 홀딩을 하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2014년 1월 28일자 지금 서류를 가져오셨는데 그 서류에 대해서 계략은 알지만 그 모든 걸 알려면 그 서류를 저희 들춰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는 그 조항 하나하나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 조항을 보면 한 4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투자를 하면 그것도 이제 보증금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한 거죠. 이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추가로 5억이든 6억이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실사를 해서 그것도 보증금으로 전환시켜주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7억 8천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항의를 했죠. 예총한테. 당신은 우리하고, 당신이 임대인이고 나는 임차인이니까 임대인이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조차 전부 다 우리한테 떼밀었어요. 그거 니들이 해라. 처음에 2월 28일 날 행사 총회가 있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회의를 했습니다. 예총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자, 그래서 조닝은 이런 식으로 하자. 여기는 이렇게 하자. 별의별 다 그 안건으로 서로 토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월 28일 날 딱 지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 회의에 참석도 않고 그 회의가 이제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2, 3, 4, 5층이라는 걸 놓고 그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써야 되겠다. 여기는 이런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 그 조닝을 짜지 않습니까? 그 조닝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붙었어요. 그 시비 붙을 때마다 태클 걸 때마다 속내가 있었어요. 사무총장이. 어떤 속내가 있었냐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예전에 그 미용실 부분 이것은 배우들 분장실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사전에 고지를 한 바가 없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계획을 짰다가 그거 자기들이 써야 한다니까 우리 또 양보를 합니다. 그럼 쓰십시오. 그럼 우리는 전체적인 조직을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미용실 거기다가 미용실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걸 이제 분장실로 하려고 하니 다른 공간을 찾아서 또 미용실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도면 다 그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또 하나 저 앞에 이건 VIP실로 배우들 뭐 VIP실 써야 되니 이건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러면 또 계획을 또 처음부터 또 다시 또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여기 지금 2층 미용실 자리를 자기들이 쓴다 해서 우리는 미용실로 하려고 도면을 다 그렸는데 여기는 그 공연장 사무실로 써야 돼. 이것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마찰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 안까지 계약 안까지 나오기까지요. 제가 여러 차례 찾아가서 계약 면적이 들어가 있는 확정된 계약서 좀 작성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제가 몇 번인가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이게 차익피 미루다가 이제 나중에는 임대 면적, 공간 가지고 이제 밀고 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공무원 늘어올 때마다 이제 다릅니다, 이게. 그거조차도 언제까지인지 뭔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임대료는 얼마 내신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비하고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임대료는 우리가 공문을 아마 4번, 5번 보냈을 겁니다. 지금이 임대료 기간이냐, 렌트프리 기간이냐, 도대체 어떤 기간이냐, 임대료를 부과해놓고 우리가 지금 연체하고 있는 거냐, 이걸 명확하게 답변을 줘라. 라고 공문만 4-5번 보냈고요. 저 만날 때마다 물어봤고요, 직접.
이거에 대한 일체의 답변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렌트풀이 3월 10일까지 기간 딱 해서 날짜 계산해가지고 뭐 1억 7천 뭐 얼마인가를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됐다고 청구서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는 답변을 안 해주고 지금 그거 부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자 수표를 보증금이라고 갖다 내놨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저 결제한다 했어. 결제 안 했어. 그 다음 달도 안 했어. 내가 또 돌려줬어. 그럼 당자를, 우리는 당자는 현금이나 갖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진 찍지 마세요. 제 허용 한번 찍으세요. 또 밀렸어. 당자 또 내가 이자 내주고 또 밀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당자가 9월 달에 발행한 당자가 그 다음에 8월 달에 결제가 됐어요. 그것도 내가 결제한 거예요. 그 결제한 거를 그러면 당자를 결제한 거를 우리 사무총장님이 결제하셨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뭘 해줬죠? 당자만 주고 말았나요? 그렇죠. 결제도 안 해줬나요? 나는? 안 해줬지. 그럼 이자도 안 줬나요? 이자 안 줬죠. 그럼 그거 다 사무총장님. 그러니까 입증하라 하세요 나한테. 네, 3억에, 줬으면. 네. 그러니까 3억에 대한 그 당자를 자기들이 10원도 이자도 안 주고 당자도 안 맞고. 이 당자가요.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당자는 현금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 단체가 당자 돌려야 되고 이자 막아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파문이 상상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당자를 그 3억을 또 당자 대체를 또 계속했어요. 우리 사업자 중에 한 사람이 이자 또 내가 냈어요. 그러니까 당자 대체를 계속 해주고 당자에 대한 부분도 애청에서 사무총장님이 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막아주고 그리고 뒤로 정산을 할 때는 따져야죠. 그거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럼 따져야죠. 야, 결론은 지금 그 3억 당자는 그 총장님이 다 막으신 거죠. 그 당자가 3억 20층에 대한 보증금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층으로 보증금 들어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부도난 보증금이 무슨 보증금입니까? 아니요. 그 부도난 보증금이 아니라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제가 왜 부도난 보증금이 아니냐면 어쨌든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 이자를 냈잖아요. 그럼 부도는 아니죠. 그거는. 부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총장님 말씀대로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자를 일부는 그 사람들이 냈어요. 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일부는 두 번인가 세 번 가져왔어 이자를. 총장님이 다 하셨다 그랬는데 아니 일부 그건 했다라고 지금 그건 내가 기억이 이제 좀 말씀하셨잖아요. 조정을 해주는 네. 그 임채경이가 가져왔어 이자는. 그리고 결제일이 지나갔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결제를 3억을 하지 않았나요?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3억에 대한 결제. 3억은 여기서 이제 깠죠. 어디서? 보증금에서 깠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자 수표에 대한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당자 수표의 결제. 상무님 하셨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것까지가 취재 대상이 되나요? 아니 제 얘기는 잠시만요. 지금 3억에 대한 당자를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막았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정건생이가 막은 게 아니고 네. 그 정건생이 여자친구 당자를 발행해 준 사람이 막았어요. 3,100 부가세가 빠진 것은 뭐 그건 없다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기억이 이제 또 되돌아왔어요. 부가세 발행을 우리가 3,100을 했어요. 3억 1,000을 이렇게. 3억 1,000에 3,100. 이제 밀린 것을 한 번 한 적이 있어. 그런데 거기서 안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수정 신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뺐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자료에서 없어진 거지, 안 냈으니까 아예.